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 이 관세 폭탄, 여기서 한국 경제는 어떤 피해를 보고 있냐, 또 이득을 볼 돌파구는 없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우선 철강, 알루미늄 1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여러 품목에 대해서 지금 관세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한국 경제의 주력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포스코 등을 통해서 지금 철강을, 아주 질 좋은 철강을 생산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산업화에 큰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관세를 25% 때리면 100원짜리를 125원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철강의 수출에 좀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만약에 철강이 없다면 가격이 높아져도, 관세 폭탄으로 가격이 높아져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도 USST를 비롯한 철강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국산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때린다? 미국 소비자들, 미국의 수요자들은 한국산 대신 미국산을 사 쓰겠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철강, 알루미늄 이런 관련 업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중국 철강이 남아돌아요. 그 남아도는 철강, 전 세계에 덤핑으로 팔고 있거든요. 철강의 품질만 놓고 보면 중국산은 아직도 한국에 적수가 못 됩니다. 많이 뒤져 있어요. 그런데 가격을 워낙 후려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 시장도 휘젓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 회사들이 고민이 커요. 그나마 이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시장에는 중국이 잘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누리면서 그런 대로 지켜오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의 주력 중에 하나인 이 철강과 알루미늄이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더랬어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때렸을 때 트럼프 1기에도 바로 철강에 25% 관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해서 서로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타협의 내용은 일정 쿼타라는 걸 둬서 그 쿼타 내에서는 관세 제로를 하되 한국은 쿼타 이상은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런 바람에 다른 나라보다는 충격이 좀 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철강 관세 무역 확장법 조처를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예외 없다. 내 국물도 없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25%씩을 때리겠다.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것은 8년 전에 10%였는데 이번에 25%로 더 올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는요, 빼도 박도 못하고 20%의 더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과연 다른 나라와의 경쟁, 특히 미국의 철강 업체와 경쟁할 수 있을까? 자, 매우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철강에 올인하는 것일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 건설업자입니다. 부동산을 새로 지어서 분양하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이 트럼프 비즈니스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을 건설할 때 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설, 견고성 이런 것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거기에 우수한 철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수한 철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철강을 경쟁력을 더 키우자,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 지형에 따라서 철강을 도와주는 것이, 해외의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미국 철강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득표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도
펜실베이니아라는 주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펜실베이니아 주, 미국의 최초 수도가 있던 곳이고 여기서 헌법도 만들어 미국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펜실베이니아 주에 철강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피츠버그, 철강하면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생각이 나는데 이 피츠버그가 바로 펜실베이니아의 중심이고 US 스틸이라는 곳, 카네기라는 재벌이 만들었던 그 유명한 US 스틸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요, 잘 될 때는 민주당 아성이었습니다. 선거만 하면 민주당 지원이 좀 더 높았어요. 왜냐? 노조원들이 많았고, 노조원들은 속성상 민주당 성향이 좀 더 많았죠. 당시에 펜실베이니아 같은 이런 러스트 벨트의 선거의 쟁점은 누가 노조원들에게 좀 더 많은 권익을 보장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친노조적인 민주당의 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노조가 대부분 없어졌어요. 노사 분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아예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미국의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노조 지원 정책으로는 노조원들의 표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틈을 트럼프가 아주 지능적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는 외국산을 막아줄게.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외국산 값싼 철강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높은 관세 장벽이나 또 말 안 듣는 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서 외국산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그때 외국산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얻어지는 세금으로는 미국산 철강 회사인 US 스틸 같은 것을 집중 지원해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겠다. 자, 경제학에 제조업 몰락 지역을 흔히 러스트벨트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러스트가 녹슨 철강이거든요. 그 러스트벨트라는 말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기반이죠. 자, 2년 후면 미국이 중간선거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중간선거 때 하원 의원 전원을 교체하거든요. 트럼프가 자기 정책을 계속 끌고 가려면 의회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철강을 살리겠다라고 한 공약, 그것을 지켜줘야 국회의원들이 또 당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철강을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이 특별히 미워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표밭 따지기인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의 이 표밭 따지기, 자신들은 웃으면서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한국의 철강 산업은 아주 멍이 들어갑니다. 자, 한국의 철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제 36년 그 혹독한 기간 우리 선조들의 당한 희생, 그것을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돈으로 보상을 받아서 그 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을 통해서 철강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제조업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또 수출도 지금 철강이 여전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철강 산업을 살리려다가 보니까 예외 없는 관세 25%를 때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멍이 들어간다. 자, 그런 각도에서 우리도 어떤 비상한 전략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8년 전의 쿼타를 통한 타협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레버리지, 지렛대를 가지고라도 협상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또 철강 산업의 어떤 산업 고도화, 관세를 붙여서 한국산의 가격이 좀 더 높아지더라도 한국 철강을 반드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